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세요? 어제 또 그런 관측을 했었습니다만 네.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재판에서 진짜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거는 뭐 그 거액의 뇌물이 인정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형량이 높이 나올 텐데. 자, 두 가지죠. 예. 우리가 지금 재판 지연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가장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대장동, 성남 FC 이거 병합한 백현동, 재판이요. 예. 백현동까지. 그것과 이것은 달라요. 예. 그것은 저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정영학. 예, 그럼 예. 정영학의 녹취록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증인으로 내세우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바꿨잖아요. 예, 재판부가 재판 지연하는 전술이라고도 보고 있죠. 사람들이.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200명과 관련된 진술이 다 맞느냐 안 맞느냐를 다퉈야 돼요. 예. 끊임없잖아요. 예. 등장인물이 너무 많은 대하 드라마가 돼버렸어요. 기록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사건도 다 병합을 했으니까. 예. 근데 이건 단일 사건이에요. 단일 예. 사건이고 증인들이 간단해요. 예. 그리고 이미 이 공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과 증인들이 이미 한번 선고가 나온 사건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굉장히 간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 예. 그리고 지금 사법부가 아무리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이나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거리를 둬야 되는 그리고 진짜 법의 논리로서 예. 또 나온 증거로서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돌아가는 오늘 사설에서 이야기하는 예. 자그마치 6개, 그러니까 7개 매체에서 사설로 한 목소리로 재판 지연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보니까 문화일보까지도 뭐 조금 그런 취지로 썼으니까 거의 한겨레랑 경향신문 정도 말고 대부분의 신문 어디 예. 경제신문에서 다 그런 취지의 네. 칼럼을 본 것 같고요. 그렇죠. 거의 한 7, 8, 9개 정도가 다 비슷한 취지로 재판 빨리 해야 된다. 네네. 신속하게 해야 되고 네네. 그래야 이 대선 전에 대부분이 확정돼야 대혼란을 막는다. 네. 그런 취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예. 언론사 계시니까 예. 언론사가 다 전화 걸어갖고 우리 사설 이거 쓰는데 우리 같이 쓰자라고 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언론사가 이렇게 같은 취지의 의미의 사설을 함께 쓰는 건 저는 그건 딱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국민들의 여론이다. 그게. 그렇죠. 예, 예. 국민들의 마음이다. 예. 그걸 대변하는 게 사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게 세 가지가 맞물렸다는 거예요. 하나는 한국일보 얘기했듯이 이 사안까지 벌어졌으므로예요. 예. 이번 그 판결까지 예. 그래서 추가 기소까지 됐으므로 이게 하나. 두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던진 화두. 의 헌법 84조. 파장 예. 헌법 84조 그게 헌법 84조가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법 학자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건 논외라고 하더라도 예. 국민들한테 그렇구나라고 뒷머리를 한번 빵 때리는 그런 지금 이 여운을 남겼다는 거예요. 예.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예. 최소한 어저께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예. 이게 유죄인지 유죄가 되든 아니면 무죄로서 이걸 다 털든 예.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재판을 끝내다오라고 얘기해야 돼요. 도리어 왜냐하면 본인 주장처럼 무죄면, 무고하게 이렇게 검찰이 아주 조작된 기소를 한 게 맞다면 예. 빨리 터는 게 그렇죠. 정치인 이재명의 정치 앞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어저께 주장한 게 그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조작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소설이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판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판사는 누가 보더라도의 가장 평균치의 상식을 갖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누가에 포함되는 사람이 가장 앞서서 판단해 줄 사람이 판사잖아요. 예. 그러면 판사한테 이것을 빨리 해달라고 졸라야 되고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라도 진짜 무죄가 빨리 나온다면 확정 판결로 나온다면 그 다음 재판도 굉장히 영향을 받고요. 그렇죠. 자신의 정치적 행보는 완전히 탄탄대로일 거고요. 더 이상 국민의힘이나 혹은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해도 국민들은 이재명 편을 들 걸요. 이재명 대표 편을. 사법 리스크가 딱 떨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뭐 그 재판이 4개 재판이 한꺼번에 다 끝날 수는 없다 아, 하더라도 그렇죠. 재판 한두 개라도 속도를 좀 빨리 해서 그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죄가 나온다면 네네. 그럼 그다음에 사실은 이 사법적인 여러 그 기소의 탄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서두르지 않은 이유가 없다. 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지연을 한다? 예.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번 그 추가 기소, 두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던진 돌의 파문. 헌법 84조.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 3일 그러니까 개원 이후에 보여주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키기 법안들이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을 넘어도 너무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평소에 지지하거나 좀 호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네네. 저도 이렇게 저 뭐 통화하거나 만나서 얘기 들으면 야 이건 좀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다 내시진 않지만 평균 목소리를 대신 내주시는 분이 유인태 사무총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예. 총장, 유인태 예. 사무총장이 한 번씩 마치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예. 그때 저 훈장 선생님처럼 한 마디씩 하는 것이 예. 사실상 평균적인 그 당을 사랑하는 원로들이나 그 당을 사랑하는 지지층들의 그렇죠. 일반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사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예. 이걸 좌시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재판은 신속하고 뭐 음. 공정하지만 네. 신속하게 빨리 해서 음. 대선 전에 결과를 내놓는 내야 게 된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그렇죠. 해야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위해서도 좋을 수 있고 그렇죠. 국민들이 불안감을 줄이는 데에도 좋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 당시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후보일 텐데 네네. 그 후보를 당선시키고 나면 혹시 1심에 뭐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당선 무효형의 그 선고가 나온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안 나온 그런 상황에서 혹시 당선되면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건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잖아요. 예. 이걸 헌법학자들이 서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공방을 아무리 버리세요라고 놔두더라도 예. 놔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답이 안 나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라고 끝낼 거예요. 학계에서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국민들은 또 이 나라는 어떻게 되죠? 그런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어떤 대혼란. 예. 그걸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가 있죠?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건 더 이상 이제 지연되거나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사실은 아까 나온 네 가지 재판 중에 선고법 재판 같은 경우는 원래는 6개월 내야 1심 선고를 내라는 건데 네네. 그 재판장이 물론 증인이 이렇게 많은데 네네. 어떡하냐라고 네. 본인은 그렇게 반론을 내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그 원래 법에 규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서 1년 4개월인가요? 네네. 끌다가 아니 사표 내고 나가버리는 거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지금 국회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장면을 보는 것처럼 당시에 사법부가 예. 정말 그 장면을 포함해서 많은 상식적이지 아니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사실은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법원이 정말 사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죠. 판사들 위에서 누구 좀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세워라 내워라 재판 끌어도 누구도 왜냐면 그 전에 무슨 뭐 사법농단 네. 이런 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냥 네. 물론 열의 90% 이상의 많은 판사님들은 열심히 그럼요. 일하시고 네. 성실하게 그럼요. 판결하고 계실 수 있으나 네. 일부 판사들은 제가 들은 복수의 사람으로 들은 당사자나 그 변호인들로 들은 얘기는 정말 조그만 성을 쌓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아주 워라밸을 잘 지키면서 재판은 나중에 미루고 또 미루고 혼자 행복하게 사는 판사들도 있다는 아주 비아냥이 있을 정도로. 근데 아까 그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을 했던 그 판사가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너무 미뤘죠. 선거법 그 판결을 6개월에 하는 거를 2배 훨씬 넘게 하고도 그다음 사표 쓰고 나가는 거는 참 전 너무한 그 것 같아요. 판사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예, 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예, 예. 아니 그 당시에 대법원장이 그 판사가 사퇴하겠습니다 하고 왔을 때
아니 대법원장은 그야말로 다른 곳에서의 외압을 자기가 막아주고 야단을 칠 땐 자기가 밑에를 야단 치거나 예. 해야 돼요. 그게 책임자인데 그렇죠.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판사한테 아니 사퇴하지 마. 지금 입법부에서 당신을 탄핵하려고 하는데 그건 좀 다른 판사 얘기죠. 예. 다른 판사 예, 얘기예요. 예, 예. 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내 입장이 뭐가 돼? 그러니까. 아니 그분은 아파서 사실 사표를 그걸 내려고 그랬어요. 편찬하셨잖아요. 실제로 저기가 있었잖아요. 예, 지병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는 사람한테 내 처신이 입법부의 욕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은 입법부가 탄핵할 때까지 사표 내지 마. 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드러난 순간부터는 저는 어떠한 판사도 사실 대법원의 수장으로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판사들의 마음이 떠났을 겁니다. 예, 예. 그 시점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예.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제라든지 자성이라든지 판사 내부에서 예.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질타하는 언론에서 지금 사설에서 질타하는 부분들은 사실 사법부에다 대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재판 지연이 뻔히 아는데도 그것을 들어준다는 건 계속 들어준다는 건 아무리 공정하고 아무리 이게 어떠한 그 재판 과정도 어떤 사람들 보기에 이게 투명하고 예. 납득이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알겠으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라의 위기다, 예. 국가의 위기다. 예. 그 화두는 예. 이 점을 아마 이야기했을 테고요. 저는 이것이 사법부에 상당히 지금 그 진폭이 예.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실제로 그 판사님들한테 내가 이 지금 여론이 이렇구나. 예. 이게 굉장히 뜨겁게 전 다가왔을 것 같거든요. 그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이재명 대표 네. 제3자 뇌물죄 재판을 재판부가 배당됐다고 합니다. 네. 예.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맞네요. 그 이화영 선고했던. 예상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 이 사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수원지법의 네네. 부장판사니까 네네. 이 재판부에 갈 거라고 예상은 됐는데 그렇죠. 그 어쨌든 이화영 피고인에 대해서도 예상보다 더 중형이 나왔고 네네. 되게 엄격하게 판단을 했고 네네. 물론 이화영 피고인과 그 변호인 측이 사실은 본인들이 법리적 다툼을 하려는 게 아니라 뭐 한 변호인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화영의 유죄가 대통령에 출마할 이재명 대표의 유죄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네. 법정 전략을 잘못 쓴 것 같긴 하지만 네네. 그 신진우 부장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재판을 맡게 됐다.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뭐냐면 일단 수원지법을 형사 11부에 배당할 수밖에 없었고 형사 11부에 신준우 판사한테 배당을 한 건 예. 지금 이 사설의 어떤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예. 재판을 빨리 해야 된다. 예. 예. 공정하게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예. 편견 없이 예. 그야말로 이제부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간도 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신준우 부장판사가 맡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판사가 맡았을 때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축약할 거 아니에요. 이 사안의 앞뒤를 제일 잘 알아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알고 당사자 말고 네네. 제일 잘 알고 있는 3자가 신진우 부장판사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예. 이 사건과 관련돼서 어쨌든 재판부가 또는 사법부가 이 어떤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될 수 없다. 예. 내부에서도 가장 재판을 빠르게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법관 기피 신청하면서 한 번 또 늘어뜨릴 뻔했는데 그렇죠. 기피 신청 교체 안 되고 그대로 갔었고 네네. 또 이게 시간이 좀 걸리면서 법관 인사 이동으로 이 신 부장 판사도 다른 데로 갈 뻔한 이제 시점은 됐었지만 네. 이 재판 마치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그 법원 측에서 여기에 유임을 시켜서 이제 이 재판까지 한 거고 예, 아마 이 사안까지 맡았으니까 조금 더 이 자리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지난 예. 2월달에 인사를 했을 때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 수원지법과 관련돼서 신진우 부장판사의 배석 판사들은 전부 다 인사 이동을 했죠. 예. 그런데 신진우 부장판사를 유임시킨 건 이 재판을 늘어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지가 있었을 테고 두 번째는 신 판사의 본인 스스로 의지, 내가 이걸 끝내야 되겠다라고 또 건의도 했고 이것이 맞물리면서 예. 유임된 것이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이네요.